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메일 사연 분석편입니다. 어떤 사연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시온님. 사연 분석을 사람의 이해관계를 정말 최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잘 분석해 주시는 것 같아 이렇게 분석 요청드립니다. 저는 31살 남자입니다. 전 여친은 28살이고 같은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소개팅 어플로 서로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다가 제가 한창 적극적으로 하고 잘해주는 모습에 전 여친이 마음의 문을 열고 사귀게 됐어요. 2020년 2월부터 사귀게 되었고 헤어진 건 2020년 7월입니다. 5개월 동안 만나셨네요. 사귀고 나서 서로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다만 제가 스스로의 리더의 면모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너무 잘해주려고만 하고 미안하다는 모습만 있어서였을까요? 평소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는 첫 번째, 연락 문제로 저에게 소홀하다고 연락을 많이 요구했어요. 특히나 제가 친구들을 만나러 가면 인증샷부터 시작해서 집에 몇 시에 들어가는지 계속해서 체크를 했고 그 모습이 절 믿지 않는 것 같아 너무 화가 나고 해서 싸운 적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 여친에게 거짓말을 치고 친구들과 놀러 나갔고 여친에게 걸리고 말았습니다. 시호님의 연애의 기준편을 보는데 완전 제 모습이더군요. 네, 맞아요. 애인 놀러가라고 해놓고 연락하라고 인증샷 하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 보세요. 이거 상대방이 그대로 느끼는 감정을 이 남성분이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쓰셨어요. 사연자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죠. 거짓말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거짓말을 왜 했는가를 파악해 봐야 됩니다. 날 계속 단속만 하니까 나도 사회생활은 해야 되거든. 근데 놀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아. 그걸 가지고 자꾸 사랑의 척도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싸우기 싫어서 거짓말을 치고 나가는 겁니다. 내 연인이 나 놀러 나가냐고 되냐고 물어보면은 우리가 가진 룰을 어기는 것 외에는 보내주세요. 보내주고 연락을 해주지 마세요. 그래야 상대방이 오히려 더 섭섭해하는 위치가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잘못된 게 보내놓고 연락을 더 해달래.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는 점점 지치고 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이해관계라는 게 이래요. 그래서 연락을 하고 싶게 만들어야 되고 날 만나고 싶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연락을 해달라고 투정을 부리는 게 아니라요. 그런데 이 사연을 이제 적어주신 사연자님도 아는 거죠. 사실 이 여자를 이렇게 만든 게 본인의 행동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걸 말해주고 싶으신 것 같아요. 이게 서로 이해관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 이게 헤어지는 결정적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와 저와 목포를 1박 2일로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여자친구가 몰래 제 휴대폰을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여사친들과 나누는 대화들을 보고 있었어요. 전 뭔가 쎄한 느낌에 자다가 깼는데 여자친구의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폰을 몰래 보고 있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것 같습니다. 여친은 여사친들과 대화를 평소에 이렇게 많이 하면서 나랑은 거의 톡을 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본인이 화를 내면서 저를 몰아붙였어요. 그래서 제가 화가 폭발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시호님도 예상하겠지만 저희는 그전부터 권태 현상이 이미 일어났던 것 같아요. 항상 제 노력의 대가는 비난이었으니까요. 평소라면 그 투정 부리는 모습을 보고 그냥 그러려니 넘어갔을 만도 한데 쌓인 것이 많았던 저는 더 이상 널 사랑하지 않는다. 소름 끼친다는 말들로 상처를 주고 그때 여행을 마지막으로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제 남자친구와 이별하신 이제 수많은 여성분들도 이런 상황을 실제로 겪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사실 헤어지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도 제가 잘못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시호님 영상을 보고 난 후 서로 이해관계에 대해 알고 저 또한 모든 걸 참아주고 맞춰주려고만 했던 것들 때문에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에는 생각도 없었어요. 하지만 요즘 전 여친의 행동 때문에 혼란스럽기도 하고 힘들고 고민이 많아 이렇게 창피함을 무릅쓰고 사연을 적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는 그날을 끝으로 서로 장문의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연락조차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작년 12월쯤 연락이 왔었습니다. 요즘 뭐하고 지냈냐는 카톡이었고 그때 저는 그때 괘씸한 생각 때문에 읽지 않았어요. 하지만 3주 정도의 시간이 흐르자 괜한 고집을 부린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잘 지내냐고 물어봤을 뿐인데 너무 매몰차게 행동했던 것 같아 잘 지낸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는 그걸 읽었는데 답도 안 왔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다시 괜스레 화가 나서 차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경 여친에게 전화로 연락이 왔어요. 차단은 왜 했냐? 그때 당시 그냥 네가 3주 동안 말도 없다가 잘 지낸다는 소리에 나도 뭐라 해야 할지 몰랐다. 그냥 안부 겸 연락했다고 여자친구가 말했습니다. 전화로 그렇게 얘기하길래 저 또한 알겠다 하며 차단을 풀었고 연락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한 4일 정도 그렇게 연락을 이어가게 되었는데 여친은 바쁘다는 핑계로 다시 연락을 끊게 되었고 이번 연도 5월 정도에 다시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때 당시 왜 자꾸 연락하냐고 연락 씹을 거면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친은 오히려 우리가 연락을 계속해야 되는 사이도 아니고 그냥 안부 정도만 물어본 거다. 알았다며 오히려 저에게 쏘아붙이더군요. 황당해서 그 당시 멘탈이 많이 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화가 나서 여친에게 전화를 하자 끊어버리고 연락도 오히려 안 받더군요. 제 행동이 실수였다는 거 이제서야 알게 되었고 시온님 유튜브를 접하게 되고 이 찝찝한 마음 때문에 9월경에 연락해보려고 기다림의 시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여친이 8월경 술을 마신 것 같았는데 자기는 그 당시에는 안 취했다고 해요. 저에게 보고 싶다고 했고 갑자기 안아달라기도 하고 감정적인 연락을 했습니다. 사실 그걸 보고 안 흔들렸다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분명 우린 헤어진 이유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다시 접근하니 부담스럽고 저를 가지고 노는 것 같아 화가 났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재는 제가 재접근하기 위해 시간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 전 여친이 저를 차단한 상태입니다. 그날 아무런 제스처를 취하지 않아서 여자친구 스스로 차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제가 분석을 해드릴게요. 재접근하면 여러분 연락 먼저 하면 매달리는 거 아닐까요? 연락 몇 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매달린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하시는 분들 보세요. 매달리지 않는 선에서 연락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재접근을 이 남성분이 역으로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전 여친이 12월쯤 연락하니까 이때는 괘씸했대. 아직도 감정이 해소가 안 된 거야. 그런데 3주 정도 지나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매몰차게 감정적으로 행동한 것을 후회하고 있죠. 그리고 잘 지낸다 연락을 하니까 오히려 여성분이 밀어내고 이거 여러분 그대로 당하고 있잖아요. 내 남자분들 잘 지내냐고 연락 보냈는데 상대방이 2주 뒤에 읽고 3주 뒤에 일십했다 하시는 분들도 이런 경우에 많이 해당이 돼요. 지금 이 남자가 신경이 이래요. 상대방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냥 싫어서가 아니라 상대방도 멘탈이 굉장히 나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별의별 상상을 다 한다니까요. 잘 지내 한마디에. 매달리는 행동을 결과적으로 내가 안 하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 매달린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작업은 매달리지 않는 선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연자님이 이제 이 여자에게 매달리기 시작하죠. 왜 자꾸 연락해? 연락 씹을 거면 연락하지 말래, 사연자님이. 그러니까 여성분이 오히려 더 의연하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계속 연락을 해야 되는 사이는 아니잖아. 안부 정도만 물어본 거야. 라고 정신 차려라는 식으로 오히려 사연자님에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연자님이 오히려 멘탈이 나갔죠? 여러분 봐요, 이거. 제가 말하는 거 그대로 당하고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사실 여성분이 너무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돌발 상황이 일어난 거죠. 제가 봐도 여성분이 술 먹고 실수하지 않았나 싶어요. 자, 재접근하시는 분들 이 사연자님이 적어주신 거 다시 한번 쭉 읽어보세요. 몇 개월마다 연락하는 걸 매달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매달리는 행동을 하니까 매달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몇 주마다 이렇게 몇 주 간격으로 계속 연락을 한다거나 뭐 자니? 뭐 이런 식으로 보낸다거나 뭐 새벽에 갑자기 연락을 한다거나 그리고 답장 텀이라든가 연락을 계속 이어가려는 행동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어서 결국 매달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우리가 몇 개월을 시간을 가지고 일정 시간의 텀을 가지고 연락을 했을 때는 이렇게 매달린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이 사람이 괘씸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괜찮은 날도 있다는 걸 스스로 입증하고 계시죠, 이 사연에서. 이때까지는 계속 사연자님께서 여성분의 이제 연락을 받고 멘탈이 터졌다가 여성분이 감정적인 실수하자마자 부담스럽고 자기 가지고 노는 것 같아 화가 난다고 하죠. 이거 쭉 읽어보세요. 접근하시는 분들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되는지 느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이제 질문사항이고 질문사항 읽어볼게요. 제외할 수 있을까요? 뻔한 질문이지만 괜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요. 이런 질문 죄송합니다. 네, 할 수 있어요. 뻔한 질문이면 안 하시면 됩니다. 패스.
2번, 여자친구의 심리가 궁금합니다. 저 당시 갑자기 보고 싶다고 안아달라고 연락을 했던 것은 그냥 술에 취해서였을까요? 그리고 차단은 왜 한 것일까요? 저는 이런 질문 주시는 분들께 항상 물어보는 게 대체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상대방 의도를 안다고 해서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요. 상대방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예수님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본인이 뭘 하고 싶은데요. 본인이 뭘 하고 싶은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 상대방이 그냥 연락했든 몸을 원하는 것 같던 이상한 상상을 하는 겁니까, 혼자? 제의를 하기 싫으면 그냥 차라리 차단을 하세요. 제의를 하고 싶으면 작업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본인이 뭘 원하는 건데요. 이 여자가 왜 이런 행동을 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연자님 그립고 보고 싶기도 하고 오랜만에 반갑기도 하니까, 그리고 좋아하는 마음도 있었으니까 했겠죠. 그런데 이 여자가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몰라요.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여자가. 사연자님도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저렇게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이불킥하고 차단한 겁니다. 본인이 뭘 원하는지가 순서라니까요. 상대방 의도를 파악해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상대방들도 몰라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저 여러분 떠보는 게 전부입니다. 이거 사연자님 아직도 멀었어요. 응? 사연자님 리더가 되고 싶다는 사람이 목적은 없고 이 여자가 무슨 의도인지나 파악하려고 스트레스 받는 게 리더예요? 아직 멀었습니다. 그리고 3번, 전 여친이 차단을 계속 풀지 않을 경우 전화로 연락해봐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담백하게 소통하세요. 그리고 4번, 저는 제 나름 스스로 누군가를 이끌 사람이 되기 위한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온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떳떳해졌을 때 연락해 보고 싶습니다. 왜 굳이 제 생각을 물어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준비 안 됐어요. 이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다면 안 됐다고 생각이 들 거예요. 뭐 떳떳해졌을 때 연락을 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연자님 뭐 죄를 그렇게 크게 지은 사람이에요? 안 떳떳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자신도 아는 거요. 지금 현재 내가 많이 자신감이 떨어져 있고 쫄아 있다는 거. 나중에 연락해보세요. 차단하는 심리는요, 결국 회피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스스로의 행동에 후회하면서 차단한 거고요. 연락은 슬슬 재접근 시기는 되셨기 때문에 사실 내일 당장 뭐 재접근 하셔도 무관할 겁니다. 연락 한번 해보세요. 참 그래도 이번 이메일 사연 분석편은 이제 사연자님께서 이 연락을 받는 과정을 갖다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이제 상세히 적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상대방이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이 보이겠구나.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되겠구나를 좀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상 연애 비타민 시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